네, 작은 건물을 갖고 있었다는 권 씨 부부. 10년 전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큰아이 부탁에 건물을 처분해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했던 두 아이와는 달리 결혼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던 막내는 상속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처분해서 두 아이에게 나눠주고 막내에게는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이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내는 아파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두 아이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권 씨 부부, 상속을 다시 해야 할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이 기자한테 다시 한번 좀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 당시에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3남매가 상속에 다 이렇게 딱딱딱 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는 겁니까? 재산을 물려준 10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낮았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는 좀 덜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까지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막내는 계속 아파트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누나와 형은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건 원치 않을 텐데요. 저희 상담소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죠. 자, 이수진 기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말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반응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송 기자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는 70대 부부입니다. 70대 부부고 자녀가 셋이 있어요. 네, 첫째, 둘째가 있고 막내 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잘 됐는지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큰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롭게 자영업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혹시 좀 부모님이 돈을 좀 도와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재산을 상속을 미리 정리를 한번 해야 됐었는데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세 자녀를 모아서요. 얘기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보를 한 겁니다. 지금 나이도 그렇고 지금 직업도 그렇고 안정적이니까 당장 저는 큰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두 분이 먼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상가 건물을 처분한 총 재산 14억 원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눠서 첫째와 둘째, 형과 누나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억씩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줬고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막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고 상속을 포기해 준 막내에게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단독 상속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시세가 당시에도 한 1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막내가 받는 어떤 상속 금액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만 당시 그 부부가 6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이 아파트를 언제 받을지 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10년 전 뭐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고 있던 막내는 당시에 뭐 큰 돈이 그렇게 필요 있지도 않고 뭐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속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와 함께 유언장까지 작성하면서 훈훈하게 상속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모가 지금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는데 상속을 한다? 이건 증여겠죠? 증여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에도 상속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니고요. 증여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상속하고 뭐가 다르냐면 증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거잖아요. 상속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법적으로 따져볼 때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에 그 재산은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가 상속의 문제인 거고요. 증여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첫째, 둘째가 일단 상가를 판 돈으로 미리 이제 증여를 받았고 상속을 받았고 쉽게 말해서 셋째 막내는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두 분이 가시면 이제 그걸 받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다 해가지고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니까 그때부터 아하, 첫째, 둘째가 이제 약간 야, 이거 약간 본전 생각나는데 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10년 전에 당시에 10억이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뭐 2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잘하면은 그렇죠. 뭐 3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억이면은 뭐 서울 강남구 같은 이런 고가의 지역, 고가의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7억씩 첫째, 둘째가 7억씩 받은 거기 때문에 뭐 10억이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이게 뭐 20억, 30억이 된다면 아, 우리는 7억씩 받고 막내는 30억을 결국에 아하.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큰딸은 노골적으로 아, 막내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야. 둘째도 좀 입장을 바꿔서 아, 첫째 누나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지금 뭐 채팅창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전 그 생각, 아니 반대로 그럼 아파트 값이 확 주저앉으면 아니 뭐 첫째, 둘째가 동생한테 나머지 뭐 그럼 채워줄 거예요, 그거? 동생이 그게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막내가 또 내 몫이 너무 줄었다라고 소송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가 이게 돈을 줬잖아요, 현금을 지금은. 땅을 줬는데 땅을 미리 주신 거예요. 땅을 미리 줬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줘서 받은 사람은 그걸 다 처분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땅이 50억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땅은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거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50억 됐을 텐데 당신이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 손해봤다면서 거기도 소송을 걸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소장님, 근데 다 떠나서 일단 인간적으로 네. 좀 시체말로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예? 아니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 막내는 사실 돈을 못 받을 수도 어머니 그때 아버지 그때 60대였으면 지금 70대인데 앞으로 20년 사실 수도 있고 30년 사실 수도 있으면 그 아파트 다 이제 쓰실 때까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내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각오했고 그렇죠. 10년 전에 그 7억씩을 받아서 어떻게 뭐고 잘 불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자영업을 하겠다 그랬고 둘째도 집 사는 데 썼잖아요.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고 이 집도 둘째가 산 아파트도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아까 애각께서 얍삽하자고 하셨어요. 예. 약간 그런 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제가 딱 찍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영진 리포터. 예. 최영진 리포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 이미 딱 그 각이 나오네, 장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이 학창 시절에 많이 맞았을 것 같더니.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생이 많이 양보를 했고 좀 기다린 입장이기 때문에 장남 입장에서는 야, 너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나 더 줘 이렇게 할 좀 권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옳은 거를 좀 균등화해서 나눠 달라고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송 기자는 어떨 것 같아요? 송 기자는 혹시 장남이에요? 아닙니다. 누나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인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건 동생은 아니고 있어요? 없습니다. 막내구나. 네네.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그러니까 막내 입장에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누나죠. 큰 누나랑 형한테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양보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선의로.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지는 뭐 사실 몰랐던 거고 10년 전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큰 누나가 이제 가게를 하겠다고 큰 돈이 당장 필요하다니까 그걸 내가 3분의 1로 나눠서 가지면은 뭐 큰 누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누나 잘 되라고 일단 선의로 시작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이걸 너가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그 돈을 떠나서 일단 상처는 좀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처를 받은 후에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이게 30억 가까이 되면 이거를 뭐 형하고 누나하고 다시 나눌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최영진 리포터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어떡해. 자, 그 소장님 그러면은 좀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왜요? 정말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부모님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충분히 받았다 이런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송용 아니죠? 예? 방송용 아니죠? 방송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녹화까지 되고 있을 때 자료가 남을 텐데 어떻게 말을 뒤집을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고 다뤘던 사건들을 보면요.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정말 치열하게들 싸우세요. 형제 자매 간의 의외로 돈 문제가 그리고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더 심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쉽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에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도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그냥 우리 돈이 다 그냥 우리 가족 돈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뭔가 좀 분리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형 누나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도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이 재산이 나에게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분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이제 형제니까 남매니까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가지 않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산 다툼 막기 위해서 그럼 다시 상속을 해야 하나? 진짜 절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란 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다시 나누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처럼 미리 줬던 경우들 있죠. 자녀들한테 누군가 예. 그거는 10년 전에 줬건 20년에 줬건 사망 당시에 다시 다 합산을 합니다. 다 합산해서 그 합산한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줬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네? 당사자는 아예 아무 의사 표시도 못해. 그건 아니고 당사자도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주라고 얘기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이렇게 다 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목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예. 목. 그거의 절반도 안 된 게 받았다라고 하면 유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시 난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어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받을 몫이 굉장히 커졌는데 나는 내 받을 몫의 절반도 못 받았어가 되면 법적 다툼으로 나갈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오르지가 않았으면 법정에 가봐야 그건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법 정도는 이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남은 재산이 아니라 미리 혹시 누군가에게 준 게 있다라면 그것까지 다시 다 합쳐서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도 알아보죠. 부모 사망 후 자식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리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상속 포기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 못 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 합의했잖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결국 시세에 따라겠는데 시세가 정말 많이 튀어버리면 분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인은 우리나라도 유류분 사전 포기 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라는 것을 둔 이유가 과거에 그러니까 정말 좀 몰아주기. 예전분, 그러니까 뭐 장남에게만 예. 이런 거 있던 시절에 너무 배우자조차도 넘겨받지를 못하니까 그건 막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법조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